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화학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기여한 사례인데 이때 기억을 원료로 만든 이 질소 비료가 농장 생산물을 증가하면서 식량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게 되었지. 그러면 이 질소 비료의 원료가 되는 건 바로 뭐겠어? 바로 암모니아 NH3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소 비료가 나오게 된 계기가 일단은 예전에는 천연 비료를 사용을 했었는데, 자, 근데 퇴비라든지 분뇨 이 녀석들이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대량 생산이 어려워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위생적인 합성 비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죠. 그거를 하버법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하버법이라면 질소 기체와 그 다음 수소 기체를 이렇게 반응을 시키는 거잖아. 근데 이 녀석의 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고압을 통해서 그리고 촉매까지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암모니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그래서 이거를 하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왜 이 질소 비료가 중요하냐? 이 질소 비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단백질, 식물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원소가 뭐냐면 바로 이 질소 원소가 되는 거잖아. 근데 공기 중에 아주 풍부한 이 질소 기체라는 녀석은 기공을 통해서 흡수를 할 수가 없어. 왜? 알고 있겠지만 삼중결합으로 결합이 가장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끊어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물에 녹아서 암모늄 이온이 되고 뿌리에서 물과 함께 흡수할 수 있게 해주도록, 그래서 질소 원소를 보충해주도록 하는 게 바로 이 하버법의 암모니아 질소 비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물질 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물질 가는 전선에 이용됐다. 그러면 뭐 끝났지? 이 전선에 이용되는 건 바로 구리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 금속 양이온과 그 다음 자유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했으니까 금속 결합, 금속 결정물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연성과 전성, 표짐성인 전성과 뽑힘성인 연성이 있으며, 그 다음 고체 상태에서 뿐만 아니라 액체 상태에서도 전기전도성이 있고, 그 다음 광택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 이런 금속 결정, 금속의 대부분의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나?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CH4와 CH3NH2라는 물질 가와 나가 있는데 옳은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하자. 가는 액화 천연가스 LNG의 주성분, 이 LNG의 주성분은 메테인으로서 천연가스의 주성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리고 이와 비견되는 게 뭐냐면 액화 석유가스다 라는 게 있지. 그래서 액화 석유가스, 이 액화 석유가스는 줄여서 LPG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이 LPG의 주성분으로는 뭐가 있냐면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메테인은 탄소 하나, 그 다음 얘는 탄소 3개짜리, 탄소 4개짜리고 탄소 수가 많아질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게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액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가스 관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집에 전달을 하게 되겠고, 요거는 이제 LPG 통 액화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탄가스라고 하는 그 뷰테인 통이나 아니면은 떡볶이집에 이렇게 LPG 통 이런 것들 있잖아. 그래서 액화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아까도 말했지만 탄소수가 많아서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액화석유가스는 원유의 분별 증류 과정에서 얻는 거라면 이 LNG는 천연가스층을 직접 이렇게 채굴해서 얻는 거다라는 거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거 중요한데 탄소화합물이냐 탄화수소냐 이거 구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탄화수소.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의 한 종류인데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둘 다 탄소화합물인 거는 맞는데 가는 탄화수소지만 이 나는 탄화수소는 아니다라는 거 까딱하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잘 보고, 그 다음 탄소 원자수와 수소 원자수의 비율인데 이건 바로 세면 되는 거잖아. 나 가니까 나는 탄소 하나에 그 다음 수소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있는 거고, 자, 메테인은 탄소 하나에 수소가 4개가 있는 거니까 탄소 원자분의 수소 원자수 비는 나가 더 큰 게 맞는 보기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아연과 관련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가에서는 기억이란 물질이 만들어지고 이 기억이란 물질이 나에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나에서 1몰의 CO, 즉 이 녀석이 모두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아연의 양, 몰수는 얼마냐? 한마디로 여기에 있는 이 일산화탄소 C5의 개수와 그 다음 이 아연의 개수가 몇 대 몇인가를 찾아내란 문제가 되겠네. 그러면 일단은 가에서 이 기억이란 물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수 맞춰주면 되는데, 왼쪽에는 아연이 2개가 있고 여기에는 아연이 여기에 없으므로 여기에 2개의 원자의 아연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지. 이 안에 2개의 아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황 2개? 근데 황 2개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는 황이 없을 거고, 그 다음 산소 원자가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산소 원자가 4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 안에는 산소 원자가 2개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지. 근데 여기에 개수가 이미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 기억이라는 물질은 아연 원자 2개, 산소 원자 2개가 되려면 산화아연이라는 물질이 될 수가 있겠고, 이 녀석이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산화아연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 자, 그러면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하나도 안 알려줬으면 일단은 맨 앞에 있는 이 개수를 1로 이렇게 맞춰주면 돼. 나중에 분수가 나오면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응 전에 아연 원자가 하나 있다면 반응 후에도 아연이 여기만 있으니까 여기에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 나중에 분수가 나오면 곱해주면 돼. 자, 그러면 아연은 맞춰줬고, 그 다음 이제 산소의 개수는 여기도 있어서 개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탄소 원자가 여기에만 있고 여기에만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일단은 너 1개 있다라고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C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1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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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 나중에 검사해보면 아연 1개, 탄소 1개, 산소 원자는 1개, 2개인데 2개 딱 맞게 되겠네요. 그래서 나 반응식의 개수는 모두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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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아까 문제가 뭐였어? 나에서 1몰의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 아연도 1몰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매우 간단한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5번 문제 봅시다. 용기 안에 액체 상태의 X를 이렇게 집어넣었어.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언제? T2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 자, 그러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면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자,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있었다? X 액체 상태가 있었는데 이 녀석이 증발과 응축이 반복되면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되겠고, 따라서 처음에는 있었던 물질, 이게 바로 액체 상태의 X 물질이고 이 녀석의 양이 점점 줄어들다가 T2라는 시간에서 동적 평형 상태가 되겠고, 처음엔 없다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X의 액체 상태인 X가 증발해서 기체 상태로 변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간단하지? 자, 보기 보면 기억! X는 처음에 X 액체 상태는 처음에 있고 처음에 넣었잖아? 그래서 점점 소모되는 거니까 기억이 액체고 니은이 기체 상태다. 맞는 보기가 되겠네. 자, 그 다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비인데 그래프 안 그래도 알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속도,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자, 일단은 이 증발 속도는 뭐와 관련이 있다? 온도와 관련이 있다. 온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증발 속도도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증발 속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증발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를 갖는다면 응축 속도는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고, 요때의 시간이 T2 시간이다라는 게 문제에 나와 있게 되는 거잖아. 자, 따라서 요때가 T1이죠. T1. 그리고 요 시간이 지나서 요때가 T3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 T1, T2, T3로 갈수록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고, T1에서 T2로 갈수록 응축 속도는 증가한다라고 보겠지? 그래서 분자에 해당 응축 속도는 T2가 더 크다. 자, 따라서 분모는 같고 분자가 더 큰 T2일 때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으며, 자, 우리 간단하게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동적 평형이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왼쪽에는 증발 속도, 오른쪽에는 응축 속도 이렇게 써주고, 자, 그 다음 증발 속도는 어디에서나 같다. 따라서 너 증발 속도 같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T3 때의 증발 속도도 같다. 근데 이 2라는 응축 속도가 도달하기 전에 이때는 2보다 작은 숫자, 동적 평형 이후로는 같은 숫자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된다 라고 해서 숫자, 임의의 숫자로 이렇게 2라는 숫자 집어넣으면 이때의 증발 속도와 이때의 증발 속도, 응축 속도와 증발 속도,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등을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빠르게 우리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고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이라는 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함께 존재하면서 그 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그 이유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기 때문이었잖아. 자, 그 말은 반응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일어나는데 마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일 뿐이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X2Y2와 ZY의 화학결합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딱 봐도 얘는 공유결합, 이 녀석은 이온결합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럼 XYZ가 어떤 녀석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공유결합이니까 이 내놓은 전자를 반띵해주면 되는 거잖아. 따라서 얘는 원자의 전자수와 그 다음 양성자수가 같은 원자 상태니까 반띵해서 전자수만 세주면 돼. 그래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있으니까 양성자수 9개가 있는 녀석. 따라서 Y는 플루오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개가 있는 원자 번호 9번 양쪽에 Y로 똑같은 플루오린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 X는 이 녀석과 공유하고 이 녀석 3개를 공유했는데 반띵해주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는 원자 번호 6번이고 이 녀석도 똑같이 1개, 아이고 분필이 왜 이래? 1개, 2개, 3개, 4개, 5, 6개가 있는 원자 번호 6번인 녀석이다라고 공유결합에서는 그냥 공유 전자를 반띵해서 그 전자수가 원자 번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따라서 X는 탄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때 공유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단일결합, 공유전자쌍 3개 있으니까 삼중결합, 그 다음 단일결합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여기에서 Z이온과 Y이온이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했으니까 전하량도 1대1일 텐데 플러스 1, 마이너스 1인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지 생각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때 Y가 플루오린이라고 했고 플루오린은 2주기 17조 원소로서 원자과 전자가 7개니까 이 녀석은 전자 하나 얻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려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Z라는 녀석도 1대1의 개수비로 결합했으니까 플러스 1가 양이온으로서 N은 1이 돼야 되는데 이게 누구냐? 자, 이온 결합이니까 일단은 전자수와 양성자수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은 지금 전자가 2개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근데 플러스 1이라는 게 뭘 말해? 양성자수가 전자수보다 하나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 이 녀석도 지금 전자가 2개, 8개에서 총 전자가 10개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양성자수보다 전자수가 하나 많아서 전체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는 전자수가 2개가 있는데 전체 전하가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전자수보다 양성자수가 하나 더 많은 상태. 그래서 원자 번호가 곧 양성자수니까 이 Z라는 녀석은 리튬 이온이다 라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따라서 보기를 보면 X2Y2는 비금속끼리 결합한 공유결합이 되겠고 전기 전도성, 이온 결정 물질이잖아. 이 녀석은 이온 결정 물질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 또는 수용액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따라서 액체 상태는 전기 전도성이 있고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는 이온 결정 물질이니까 맞는 보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플루오린을 통해서 너는 마이너스 1가라는 걸 이렇게 알아냈잖아. 그래서 N은 1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바닥 상태. 반드시 봐야 되지. 바닥 상태인지 들뜬 상태인지. 이때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가와 나 중에 하나를 나타냈고 이 가는 구형으로서 방향성이 없는 걸로 봐서 S오비탈이다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리고 이 나라는 녀석은 일단은 이 녀석은 S오비탈 맞겠네. 나는 L 플러스 ML. 만약에 S오비탈이라면 L과 ML 모두 0일 텐데 둘의 합이 1이니까 너는 P오비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자, 그때 나트륨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에 M 플러스 L이 같은 S오비탈과 P오비탈 먼저 찾아보면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1S오비탈에 2개, 2S오비탈에 2개, 그 다음 2P오비탈에 6개, 원자번호 11번이니까 3S오비탈에 1개로 끝나는 녀석이고 자, 그때
N값은 S오비탈, S오비탈, P오비탈, S오비탈 알고 있지? 그 다음 L값이라고 한다면 너는 아이고 잘못했네요. 무슨 소리지? 바로 가자. N 플러스 L로 가다가 바로 가자. 자, 얘는 주양자수고 이 녀석의 L값은 S오비탈 L값은 0이니까 1. 주양자수 2의 S오비탈의 L값은 0이니까 2. 그 다음 주양자수이고 P오비탈이라면 L값이 1이 되는 거니까 3. 그 다음 3 플러스 0이니까 3으로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과 P오비탈 중에 N 플러스 L값이 같은 건 2P오비탈과 3S오비탈이다. 따라서 가는 S오비탈 구형이니까 3S오비탈이고 전자가 하나 이렇게 들어있으면 나트륨 하면 반드시 3S 하나 이렇게 끝나는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2P오비탈이긴 한데 이때 L 플러스 ML 값이 나와 있거든. 우리는 지금 2P6이라고 썼지만 ML 값, 자기 양자수까지 나왔으면 몇 번째 칸인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얘는 2P에 6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 이것이 3, 3으로 이렇게 갔다. 그리고 P오비탈이니까 L 값이 1인데 그러면 ML 값은 0이 돼야 둘의 합이 1이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은 2P오비탈 중에 자기 양자수가 0인 녀석이고 자기 양자수라는 것은 P오비탈 3칸 중에 한 칸을 나타내는 건데 2P에 6개가 들어있으면 모든 칸에 전자가 2개씩 들어있다는 뜻이니까 2P에 제로에 전자가 2개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양자수가 나왔을 때는 몇 번째 칸인지까지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되겠네. 자, 그래서 1번 A는 2가 아니라 3이 되겠고 나의 ML 값은 0이다. 그치? P 값이, P오비탈은 L 값이 1인데 둘의 합이 1이 나오려면 0이 되겠고 그 다음 주양자수는 3, 2로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 전자수는 3s 오비탈의 전자가 보통 2개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s오비탈, 3s 오비탈 나트륨이면 1개, 2p 제로면 2개라는 거 요거 주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많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 전자가 발견된 확률이 원자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방향에 관계없이 같다. 즉 방향성이 없는 오비탈은 S오비탈이고 방향성이 있는 오비탈은 P오비탈이 되겠죠? 나는 P오비탈이니까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이온 X 플러스 질량수가 3인 플러스 1가 양이온과 그 다음 역시 질량수가 3인 원자 Y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텐데 자, 이때 이 X 질량수가 3인 X 플러스 양이온과 질량수가 3인 Y 원자의 각각의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비율을 순서 없이 이렇게 나타냈죠. 자, 그러면 일단은 너의 개수비가 너가 2대 1대 1로 이렇게 되어 있고 너도 마찬가지로 2대 1대 1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너가 3이라는 것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3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양성자 중성자인지 중성자 양성자인지 양성자 중성자인지 중성자 양성자인지 여기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데 첫 번째 너가 플러스라는 거 앞에서 뭐라고 그랬지?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하나 많으면 플러스,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많으면 마이너스, 양성자가 2개 많으면 2 플러스란 뜻이잖아. 어쨌든 얘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하나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무조건 양성자여야 되겠네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전자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 그러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기억이 양성자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원자 상태잖아. 원자 상태니까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아야 되는데 여기서 양성자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네가 전자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빗금이 전자가 되겠고 너가 중성자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래서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 질량수 3, 양성자 하나, 중성자 2개에서 질량수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니까 2, 양성자 숫자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기억이 빈카, 하얀 빈카, 그냥 빈카는 양성자 수니까 틀렸고 Y의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 1이다. 자, 그 다음 1몰에 들어있는 니은이 뭐였지? 이 니은이 빗금 친 거니까 전자수네요. 전자수. 전자수는 원자 상태의 이 X와 원자 상태의 Y입니다. 원자 상태야. 여긴 이온 상태인데
물론 이온 상태면 전자가 하나지만 원자 상태니까 양성자 수, 전자수가 같고, 즉 너는 두 개가 있고 양성자 수와 전자수가 원자 상태일 때는 같다. 따라서 이온 상태였다면 전자수가 같겠지만 원자 상태이기 때문에 양성자 두 개, 전자 두 개. 역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서 X의 전자수가 많다라고 하겠네.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이온 X 플러스 Y, E 플러스 Z 마이너스의 전자 배치를 이렇게 나타냈는데 모두 등전자 관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결국에는 이온들이 원소들이 이온이 되는 이유는 헬륨 또는 네온 또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기 위해서고, 따라서 원자 상태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전자를 일일이 다 세야 되겠지만 이온 상태다 그러면은 2개 아니면 10개 아니면 18개야. 한마디로 셀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 이 녀석은 전자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8개 같은 이런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즉 현재 전자가 18개씩 있는 상태인데 너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하나 많다라는 상태잖아. 그러면 너는 양성자 19개 원자 번호 19번인 칼륨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Y는 E 플러스야. Y는 E 플러스. 그러면 양성자 수가 전자 수 18개보다 2개 많다는 뜻이니까 원자 번호 20번 칼슘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이 녀석은 E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인데 현재 18개의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은 상태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뜻이지? 17개 있다는 뜻인 3주기 17쪽 염소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네. 자, 따라서 보기를 보면 X와 Y는 4주기 원소, Z만 3주기 원소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 Z- 염화 이온과 칼륨 이온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자 반지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칼륨이 여기에 있고 염소가 여기에 있으니까 원자 반지름 얘가 더 큰데, 안정한 이온이 되면 얘네들은 모두 등전자 관계로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되잖아. 등전자 관계라면은 원자 번호가 작은 녀석이 유효핵전화가 작기 때문에 이온 반지름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원자 번호가 작은 염화 이온이 원자 번호가 큰 칼륨 이온보다 유효핵전화가 작아서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으며, 자, 그 다음 유효핵전화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또 증가, 아래로 갈수록 또 증가라고 이렇게 배웠잖아. 자, 그러면 Y 원자는 누가 되냐면 칼슘이니까 4주기 2족 원소가 되겠고, X는 4주기 1족 원소니까 칼륨에서 더 왼쪽에 이렇게 있게 된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유효핵전화는 더 오른쪽에 있는 Y, 칼슘이 X, 칼륨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따라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 1, 2주기 원소 X, Y, Z가 있는데 일단은 1주기가 있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는 얘기야? 수소 헬륨 중에 결합할 수 있는 수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앞에 문제에서는 전체 전자 배치가 나오면 전자수를 세서 계산을 하든 반띵을 하든 해서 이 녀석의 원자 번호를 알아냈는데,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나타냈잖아. 따라서 이 녀석을 반띵했을 때 그 전자는 원자과 전자수, 즉 종만 확인할 수 있는데 1, 2주기다 라고 했으니까 1주기 몇 쪽, 2주기 몇 쪽 해서 어떤 원소인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이 전자를 하나씩 내놓으면서 공유했으니까 이 전자는 얘 거고 이 전자도 얘 거니까 얘는 1쪽 원소인데 여기에서 1쪽 원소라고 하면 누가 있지? 수소와 리튬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은 공유 결합했으니까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한 공유 결합 물질이고, 리튬은 2주기 1쪽 금속이니까 공유 결합 못한다. 따라서 이 녀석 X는 수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Y라는 녀석은 너랑 하나씩 이렇게 전자를 주고받고 1개, 2개, 그 다음 나머지 비공유 4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몇 쪽? 16쪽이야. 근데 2주기, 3주기가 아니라 2주기라고 했으니까 2주기 16쪽 원소는 바로 누구다? 산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H2O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오면 몇 쪽까지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문제에서 2주기인지 3주기인지 잘 판단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이 역시 산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Z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공유했으니까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니까 17쪽 원소고 역시 1쪽에는 17쪽 없으니까 2주기 17쪽 플루오린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X, Y, Z가 누구인지를 다 찾아냈으면 첫 번째 Y의 원자과 전자수는 6개 16쪽 원소 맞는 보기가 되겠고 X2Y는 극성 분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무극성 분자의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는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된다.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했다면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있으면 2번으로 갈 수도 없어. 만약에 중심원자의 비공유가 없는 베릴륨, 붕소, 탄소라고 한다면 이 중심원자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같은 원자로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근데 X2Y에서는 이 Y가 중심 원자인데 비공유 전자쌍이 2개나 있는 이런 산소잖아. 그래서 1번부터 틀린 거야.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므로 절대 무극성 분자가 될 수 없는 극성 분자다라고 할 수가 있겠으며 그 다음 YZ2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공유 전자쌍이 하나 있으니까 공유 전자쌍 2개. 그 다음 비공유는 플루오린에 하나, 둘, 셋 여기도 하나, 둘, 셋 그 다음 산소에는 2개가 이렇게 있는 거니까 총 8개의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겠지? 따라서 2분의 8, 4가 맞는 보기가 되겠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11번 문제 봅시다. 플루오린과 전기음성도 1등인 녀석이지 플루오린과 XYZ 중에 하나인 질소, 탄소, 산소를 순서 없이 나타냈을 때 플루오린과의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렇게 나타냈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은 전기음성도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지는데 플루오린이 주기율표상에 여기 있으니까 전기음성도는 1등, 2등, 3등, 4등 다시 나타내보면 전기음성도는 플루오린이 가장 오른쪽에 있고 4.0으로 가장 크며 그 다음 두 번째가 산소, 세 번째가 질소, 그 다음 네 번째가 탄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기음성도 차이가 가장 큰 거 전기음성도가 가장 차이가 큰 거는 플루오린과 탄소고 요게 A 플러스 B가 가장 큰 게 되겠지? 그래서 이 Z는 탄소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플루오린과 산소의 전기음성 차이가 요만큼이고 산소와 그 다음 플루오린과 질소의 전기음성 차이는 요만큼인데 A와 B 중에 어떤 거인지 찾아야 되는데 문제에서 A가 B보다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요게 A가 되겠고 요게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플루오린과 질소의 전기음성 차이가 A고 산소와 전기음성도 플루오린 차이는 B다라고 해서 이 녀석이 산소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 기억 X는 질소 맞고 그 다음 ZY2에서 Z는 부분적인 음전하를 띈다라고 했는데 전기음성도 결국에는 CO2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기음성도가 산소가 더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이 부분적인 음전하, 탄소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떼야 되겠죠. 따라서 Z가 탄소니까 부분적인 양전하를 떼야 되고 틀린 보기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Y2, F2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이 중심 원자가 2개가 있는 경우에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당연히 있을 텐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Y2, F2니까 O2, F2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일단은 중심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으로 뼈대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그 다음 나머지 주변 원자를 이렇게 반띵 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옥텟 규칙에 맞도록 다중결합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비공유성 3개, 너도 비공유성 3개, 산소는 비공유성 2개씩 이렇게 있는 녀석이니까 이 상태로서 옥텟 규칙을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은 H2O2와 O2, F2의 경우에는 모두 뭐다? 이 녀석은 입체 구조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3번이 되겠네요.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 AWg을 소량의 물이 담긴 비커에 녹였어. 표준 용액을 만드는 과정인데 자, 이때 여기에서 만든 A 수용액 200ml를 표준 용액 만들려면 기본적인 내용이지 부피 플라스크에 이렇게 집어넣어줘야 된다. 따라서 부피 플라스크가 바로 기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이 200ml의 몰농도가 X 몰농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표준 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용질의 양을 잘 추정을 해줘야 돼. 자, 따라서 이 200ml 속에 들어있는 녀석들 중에 2ml를 취한다라고 했으니까 200ml에서 2ml면 몇 배? 100분의 1배가 이렇게 되겠죠. 100분의 1만큼의 용질이 이렇게 들어왔고 자,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 녀석을 100ml 부피 플라스크에 놓고 물을 넣었다. 물을 넣었다라는 것은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다라는 뜻이잖아.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과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양은 변화가 없지. 물론 물을 집어넣었으니까 몰농도는 감소를 할 텐데 그때의 몰농도가 0.01 몰농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우리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가 용질의 몰수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밀리리터를 그대로 쓰면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1 밀리몰의 용질이 이렇게 들어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물만 집어넣었으니까 용질량이 같으므로 이 덜어낸 2ml 속에도 1ml몰의 용질이 이렇게 들어있겠지. 자, 근데 얘는 100분의 1의 부피를 덜어냈으니까 용질도 100분의 1이 됐을 테니까 여기에도 100ml몰이 이렇게 있다. 자, 그러면 이 X 몰농도는 얼마가 되는 거야? 200분의 100, 2분의 1, 0.5 몰농도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으며 100ml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1000분의 1 하면은 0.1몰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보기를 보면 기억은 당연히 표준 용액 만들 때 부피 플라스크다 라고 할 수 있고 X 몰농도는 200분의 100, 0.5 몰농도다 라고 할 수 있으며 A의 화학식량은 1몰의 질량에서 g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 상대값이니까 0.1몰의 질량이 W다 라고 한다면 1몰이 되려면 10배 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녀석의 화학식량은 10W 또는 10이다. W 일러보면 1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00W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되겠네요.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로 이렇게 구성된 분자 가나의 구조식을 단일결합과 다중결합의 구분 없이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중요한 힌트.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나가 가의 2배이다 라고 했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주기에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은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중에 하나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가와 나가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Y2 똑같은 원자로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셋 중에 하나죠. N2냐, O2냐, N2냐 요거를 한번 찾아내 주면 되겠네. 자, 그럼 만약에 이 Y2가 N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비공유 전자쌍수는 몇 개가 돼? 가로치고 비공유 전자쌍 한번 써볼게요. 질소 원자에 하나씩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질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질소는 3개의 결합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삼중결합 그리고 여기에 수소와 단일결합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탄소뿐이 이렇게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공유가 몇 개 있어? 1개 있으니까 나가 가의 2배다. 벌써 나왔네? 벌써 나왔네요. 혹시 다른 거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O2다라고 한번 해보면 너의 비공유 전자쌍 분자량 아닙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4개가 있는 거고 여기에 산소가 있어. 산소는 단일결합 2개 또는 이중결합 하나 해야 되고 여기에 수소도 단일결합은 해야 되겠지? 그러면 3개의 공유결합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질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럼 비공유 전자쌍은 여기에 하나, 여기에 2개니까 3개로서 나가 가의 2배에다가 맞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남은 게 뭐가 있지? F2. 네가 만약에 F2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비공유 전자쌍이 6개가 이렇게 있는 녀석이고 네가 플로린이야? 그리고 여기에 수소 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수소와 플로린은 단일 결합밖에 못 하잖아. 그래서 공유 결합 2개에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은 산소뿐이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공유 전자쌍은 안 그려줘도 셀 수 있잖아. 2개, 3개니까 5개로서 역시 나가 가의 2배가 되는 경우는 탄소가 X, 질소가 Y인 경우밖에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따라서 Y는 15족 원소가 되겠고 가는 이 중심원자 주위에 전자쌍이 몇 개 있다고 간주해야 돼? 다중결합도 하나로 간주해서 가장 멀리 떨어지는
전자쌍 반발 원리를 고려하면 이 탄소주의 전자쌍이 4개가 있지만 1개, 2개 있다라고 간주해서 180도의 직선형 구조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질소는 삼중결합, N2는 삼중결합이지 다중결합이 모두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 정답은 니은 디귿 되겠네요. 14번 봅시다. CO2, H2, NH3가 있는데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수. 너는 탄소가 중심 원자고 산소 2개, 산소 중심 원자고 수소 2개, 질소 중심 원자고 수소가 3개가 결합했으니까 가장 많이 결합한 건 3개, 2개, 2개니까 일단은 이 녀석은 무조건 가다라고 할 수 있고 둘 중에 누가 나와 다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결합각이 다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어. 결합각 CO2 180도, 구분형의 104.5도, 삼각불의 107도. 즉, 다, 나. 결합각이 더 큰, 이게 이산화탄소가 다, 작은 게 나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는 NH3, 나는 H2O, 다는 CO2인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볼 텐데, 온도 압력이 같은 기체 가와 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온도 압력이 같으면 아보가드로 법칙을 써먹어라. 부피비는 몰수비, 밀도비는 분자량비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다음 나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가 2몰이라고 했는데 이게 2가 아니라 지금 8리터일 때의 2몰이 있으니까 이 8리터가 몇 몰인지를 계산해서 1몰의 나의 기체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를 찾아내야 돼. 그때 1몰의 부피는 24리터다 라고 했으니까 뭘 찾아낼 수 있어? 부피가 나와 있으므로 1몰의 부피분의 부피하면 몰수 나오는 거잖아. 24분의 16이면 3분의 2몰에 해당하는 부피고 얘는 24분의 8이니까 3분의 1몰에 해당하는 부피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럼 여러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첫 번째 3분의 2몰일 때 질량이 20이잖아. 자, 그러면 2분의 3을 곱하면 분자량 1몰의 질량인 분자량이 나오게 되겠네. 그래서 너 분자량 30. 자, 그 다음 3분의 1몰의 질량이 10이니까 얘를 1몰 만들려면 3 곱해주면 1몰의 질량인 분자량 30으로 똑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까 H 원자의 양이 2몰이다라고 했는데 언제? 3분의 1몰에 있을 때 2몰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1몰로 해주려면 3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3을 곱하면 1몰일 때 똑같이 3 곱해서 수소 원자수는 6이다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어.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A, 이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이쪽 전체 원자수가 어떻다? 같다. 언제 전체 원자수가 같냐? 3분의 2몰과 3분의 1몰일 때, 즉 이 녀석의 몰수가 2배 더 클 때 원자수가 같다라는 뜻이잖아. 자, 따라서 여기 있는 녀석의 원자수에다가 2배를 해주면 너랑 원자수가 똑같다는 뜻인데 너 1몰일 때의 전체 원자수는 2A개고 너 1몰일 때의 전차 원자수는 B를 구했으니까 A 플러스 6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게 같은 게 아니라 몰수가 네가 2배가 더 많을 때 원자수가 같다는 뜻이니까 가 전체 원자수의 2를 이렇게 곱해줘야 원자수가 같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4A는 A 플러스 6이니까 넘어가면 3A는 6이고 A는 3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따라서 너는 3A는 6이니까 A는 2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따라서 2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 XAHA의 분자량은 3분의 2몰의 질량이 20이니까 2분의 3을 곱해서 30. A 플러스 B는 8 맞고 이제 원자량 구해줘야 되는데 이때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다 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이 녀석 전체가 30인데 수소 2개 빼면 X 2개의 질량이 28이다 라는 뜻이고 따라서 X 하나에는 14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자, 그 다음 30 중에 수소가 6개가 들어갔으니까 6을 뺀 Y 2개의 질량이 24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Y 하나에는 12 그래서 12분의 14면 6분의 7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자, 16번 보도록 할게. X와 Y의 두 종류의 원소가 있는데 그때 누가 X, Y인지 모르겠지만 원자량과 존재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 동위 원소는 각각 모두 X도 2가지, Y도 2가지다. 그 말은 두 종류를 합쳐서 100%가 나와야 된다는 뜻이고
자, 마지막으로 X의 평균 원자량이 Y의 평균 원자량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네 종류가 나와 있는데 두 개 합쳐서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자, 여기에서 얘는 40, X, 60이라고 요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약에 요렇게 동위 원소다라고 한다면 이게 40이고 그럼 나머지 하나가 40, 40이니까 100이 안 나오잖아. 자, 요렇게 동위 원소면 40, 60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가 60, 60이면 120%로 100을 넘어버리니까 안 된다. 따라서 A와 D가 합쳐서 100% 동위 원소고 그 다음 너 두 개가 합쳐서 100%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X는 50%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존재 비율이 똑같으니까 평균 원자량은 81과 79의 절반인 82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될 수가 있겠고 자, 이 녀석 원자량이 71과 69가 있는데 60대 40이니까 요거 내분하면 쉽게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 녀석 69짜리랑 71짜리가 있는데 이 녀석이 60대 40이다 라고 하잖아. 그러면은 3대 2의 비율이니까 너가 3대 2이면은 멀리 있는 게 나의 존재 비율이다. 그리고 너로부터 멀리 있는 게 존재 비율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 차이인데 5칸 중에 2칸이니까 5칸으로 나누면 한 칸에 0.4인가요? 그러면 2칸 갔으니까 여기는 69.8이라는 이런 평균 원자량을 가질 수가 있겠네. 따라서 평균 원자량 80, 69.8인데 더 크니까 이게 80이고 이게 69.8의 평균 원자량을 갖는 Y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지. 자, 그래서 기억 A와 D가 동위 원소가 맞겠고 X는 이렇게 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50이 되겠고 Y의 평균 원자량은 69.8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되겠네요. 자, 17번 보도록 합시다. 원자 W부터 Z에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 그 다음 1차분의 2차 이온화 에너지고 이 4개의 원소는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자, 이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율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금속과 비금속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뜻이고 금속 원소는 이온이 될 때 전자 껍질수가 사라지니까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 껍질수는 그대로인데 전자가 들어오면서 유해액 전하가 작아지니까 이온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 한마디로 이온 반지름, 원자 반지름 대 이온 반지름이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이 Z와 Y는 비금속 원소가 되겠고 자, 얘는 이온 반지름이 더 작아진다는 뜻이니까 X와 W는 왼쪽에 있으므로 금속 원소다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금속 두 종류, 금속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나왔잖아. 2차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건 누구죠? 1조 원소가 되는 거지. 하나 떼면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2차가 가장 큰 건 1조 원소이므로 이게 나트륨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고 X와 W는 금속 원소인데 금속 원소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W는 마그네슘이다.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자, 그 다음 누가 산소고 누가 플로린지를 봐야 되는데 잘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이온화 에너지 1차를 그려보면 산소가 여기에 있고 그 다음 플로린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 자, 따라서 산소와 플로린의 이 원분의 이 2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면 1차에 해당하는 분모는 플로린이 더 큰데 2차면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산소, 여기가 플로린이 되니까 2차는 누가 더 커? 2차는 산소가 이렇게 더 크다. 안 그리고 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이 원분의 이 2는 산소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Y축 값이 더 큰 Z가 산소고 이 Y가 플로린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겠죠. 자, 따라서 X는 나트륨 맞고 원자 반지름은 W와 Y인데 W는 누구야? 마그네슘이 대충 3주기 2조 원소고 Y는 플로린 이렇게 있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 베릴륨이 이렇게 있을 때 원자 반지름 오른쪽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아래로 갈수록 증가한다. 결국에는 마그네슘이 플로린, W가 Y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 자, 그 다음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큰 건 누구? 플로린. 플로린은 Y일 텐데 Z가 가장 크다고 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지? 정답은 기억, 니은 되겠네요. 자, 18번 문제 봅시다. 2, 3주기 그리고 14족부터 16족까지 바닥 상태의 원자에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그 다음 홀 전자수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상대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그러면 2, 3주기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생각을 해줘야 되겠지만 2, 3주기 전체가 아니라 2, 3주기 14, 15, 16주기니까 6개밖에 안 되니까 각각 써서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따라서 2주기 14족, 15족, 16족 원소 이렇게 있고 3주기 14족, 3주기 15족, 3주기 15족, 3주기 16족에 자, 이 녀석의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와 그 다음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 전자수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첫 번째 걸 통해서 1대2로 나오는 거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 일단은 p 오비탈의 전자수 얘는 몇 개일까? 1s 2개, 2s 2개, 2p 2개 이렇게 되는 녀석이지. 따라서 너는 전자가 p 오비탈의 전자가 2개 있고 한마디로 2주기 원소까지는 1s 2개, 2s 2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원자 번호 6번이잖아. 그래서 1s 2개, 2s 2개 들어있으니까 s 오비탈 전자를 전체 원자 번호로 빼주면 빨리 할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얘는 원자 번호 7번이니까 1s, 2s 4개를 빼면은 p 오비탈의 전자수 3개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1s, 2s 4개 빼면은 4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한마디로 선생님이 어떻게 한 거냐면 1s 2개, 2s 2개, 그 다음 2p에 몇 개가 이렇게 있을 텐데 s오비탈이 얘네들은 모두 4개가 들어있고 모든 전체 원자수는 원자 번호의 합과 같으니까 원자 번호에서 s오비탈 전자 4개 빼주고 원자 번호에서 4개 빼주고 원자 번호 4개 빼주면 된다는 뜻이지. 자, 그리고 3주기로 넘어가면 나트륨만 3s1이고 나머지는 모두 3s2로 끝나는 거잖아. 따라서 이 녀석은 1s에 2개, 2s에 2개 이걸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2p에 6개, 3s에 2개, 3p에 몇 개인지 이렇게 모르겠는데 전체 s오비탈 전자수와 p오비탈 전자수를 더하면 원자 번호가 나오잖아. 따라서 얘는 원자 번호 14번이고 s오비탈의 전자가 6개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6을 빼면 얘는 p오비탈 전자수 8개. 그 다음 얘는 15번이니까 6을 빼면 9개, 16번이니까 6을 빼면 10개. 뭐 그려서 하든 쓰면서 하든 어쨌든 여러분 방법으로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분의 홀 전자수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전자가 2개 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 전자수라고 한다면 일단은 너는 홀 전자수가 2개, 3개, 2개가 이렇게 되겠고 너도 홀 전자수는 2개, 3개, 2개 이렇게 되겠지? 10, 1, 2, 3, 2, 1, 0 외우고 있어야 되면 탄소는 어떻게 생겼죠? 1s 2개, 2s 2개, 2p에 빵빵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1s, 2s, 2p 그 다음 3s, 3p 4s가 있다라고 한다면 탄소 1s 2개, 2s 2개, 2p에 빵빵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럼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2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 그럼 이 값은 1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질소라면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역시 홀 전자 수는 3개인데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분의 3이다. 근데 산소는 여기에 2p 오비탈이 4개니까 이렇게 짝을 짓게 되고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3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자, 역시 규소인 황 보면 1s, 2s, 2p, 3s, 3p 이거 안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때 1s, 2s, 2p에 이렇게 가득 채워졌고 3s 2개까지 채워진 다음에 규소라면은 탄소랑 비슷하게 이렇게 3p에 2개가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이때 전자가 2개 채워진 오비탈 수는 몇 개가 되는 거냐면 6개가 되는 거지. 따라서 얘는 3분의 1이 이렇게 될 거고 인이라면은 이렇게 돼서 똑같이 6개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고. 자, 근데 황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전자가 2개 되는 오비탈 수가 7개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이거부터 할 걸. 1대2로 나타나는 건 뭐냐? 2개, 4개도 있고 또는 4개, 8개도 이렇게 있다. 둘 중에 하나인 걸 이렇게 찾아내 봐야 되는데 만약에 X가 이게 탄소, 산소일 수도 있고 산소, 황일 수도 이렇게 있잖아. 만약에 이게 X가 산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네가 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3분의 2가 되는 거죠. 3분의 2. 자, 그러면 이게 3대 1이니까 얘는 9분의 2가 이렇게 돼야겠지. 3분의 1. 즉 9분의 2로 있는 녀석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따라서 요게 아니구나. 요게 아니구나. 자, 그러면 누가 되는 거지? 1대 2로 존재하는 것은 탄소, 산소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탄소는 이 값이 1이고 요 값이 3대 1이니까 이것은 3분의 1인 녀석을 찾아내야겠죠. 3분의 1, 1대 3분의 1인 거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 그러면 Y는 규소구나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죠. 아니면 얘네들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 오비탈 전자배치나 이런 걸 빠르게 셀 수 있으면 그냥 비율로 빠르게 풀 수 있을 텐데 6개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빠르게 이렇게 쓰고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A가 얼마지? 2네 2. 그래서 A는 이 녀석이 2일 때 이 녀석이 4니까 A는 2가 들어있고, 그 다음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 수는 뭐랑 같아? 주기랑 같아, 주기랑. 그러면 Z와 X는 같은 2주기 원소니까 똑같다라고 해야 되며, 자, 그리고 2주기 원소는 두 가지니까 맞는 보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디귿만 되겠습니다. 자,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도시 1기압 온도 압력이 같은 기체다. 그 말은 아보가드로 법칙 써먹을 수 있니? 부피 B는 몰수 B고 분자량 B는 밀도 B.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고, 세 개의 기체 A, B, C, B, C, EC 이렇게 되어 있는 기체가 가나다 중에 하나다. 자, 그리고 X의 질량과 Y의 질량은 가와 나가 비율이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것부터 한번 보자. 단위 부피당 X 원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부피 B는 뭐다? 온도 압력이 같을 때는 몰수 B. 그 말은 단위 부피당 X 원자수는 단위 몰수당 X 원자수고, 단위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같은 몰수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단위 부피당은 단위 몰수, 같은 부피, 같은 몰수당이고 이거를 나는 1몰로 잡아주면 되잖아. 한마디로 1몰일 때 X 원자수가 가는 2개일 때 나와 다는 3개다 라고 해주면 되는데, 마침 여기는 A, C, C니까 너는 2, 3, 3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혼자 X 원자수가 2로 다른 이 녀석이 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나 다인지 다 나인지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두 번째로 요걸 한번 이용해 볼게. 이게 첫 번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요거를 두 번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자, 그러면 X와 Y의 질량비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일 수도 있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나라고 한다면 너는 Y의 개수가 똑같아. 그러면 분자에다가는 Y의 질량이 똑같아. 근데 그러면 이게 같으려면 분자도 같아야 된다라는 뜻이거든. 분모도, 분자가 같으면 분모도 똑같아야 이때 이 값이 성립이 되는 건데, 분자에다가는 Y의 질량, Y의 개수는 똑같은데 분모에다가는 X의 질량이 다르니까 절대 얘가 나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요게 자동적으로 나가 되고 네가 자동적으로 다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이 C가 3개라고 했으니까 얘는 6개가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분자에 해당한 비율과 분모에 해당한 비율이 같으면 되는데, 이때 X의 개수가 2대 3이야. 즉 여기가 2대 3이면 이 값이 같으려면 2대 3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때 이 녀석이 6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얘는 4다 라고 한다면 다시 2대 3, 분모가 2대 3이면 이 분자도 2대 3이 돼서 4대 6이다 라고 해서 B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B는 4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 자, 따라서 여기에서 B분의 C에서 B는 4고 C는 3이다라는 걸 알아냈고, 그 다음 원자량 찾아내줘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써먹었던 요거 볼게. 단위 질량당 Y 원자수다라고 했잖아. 결국에는 단위 질량이라는 건 역시 같은 질량일 때 Y 원자수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고요. X의 수가 같은 나와 다를 가지고 찾아낼 텐데, 나와 다에서 같은 질량당 Y 원자수가 10개, 7개다 라고 돼 있어.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Y 원자수비가 10대 7일 때 질량이 같아진다 라는 뜻이야. 자, 이걸 한번 써볼게요. 나, 그 다음 다 라고 이렇게 있을 때
나는 x3, y6이라고 할 수 있고 다는 x3, y4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때 너랑 너의 y 원자수가 10개, 7개일 때의 질량이 같다라는 뜻이야. 그럼 네가 y 원자수가 10개가 되려면 6분의 10개의 전체 분자가 있으면 y 원자수 10개가 되고 얘는 7개의 y 원자수가 있으려면 4분의 7개의 다가 이렇게 있으면 y 원자수가 7개가 되는데 그때의 질량이 어때진다? 같아진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 수소 12개의 질량과 탄소 1개의 질량이 같은데 가벼운 건 많이 있어야 되고 무거운 건 조금 있어야 전체 질량이 같아지므로 개수비, 원자수비랑 원자량비가 반비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이거 많이 했었죠? 원자량 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개수비가 6분의 10대 4분의 7일 때 분자량비는 4분의 7대 6분의 10. 계산 어려우니까 정수로 바꿔보자. 최소 공배수 12를 곱해주면 너는 20개가 있을 때랑 너는 12를 곱해주면 21개 있을 때의 질량이 같다라는 것은 어떻게? 크로스 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나의 분자량이 21이고 그 다음 다의 분자량은 20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나와 다를 선택한 이유는 x의 개수가 똑같잖아. 근데 y 2개가 많아지니까 1 증가했어. y 2개가 1이니까 y는 0.5다 라고 할 수가 있고 자, y 4개의 질량이면 2인데 2 빼면 18 3개의 x가 18이니까 x의 원자량은 6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지. 여기다가 대입해봐도 3이고 3 빼면 18 3개의 x가 18이니까 y가 6이다 라고 찾아낼 수 있지. 따라서 x의 원자량은 6이고 얘는 0.5 따라서 요거 계산하면 16분의 1이란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인데요. 이때 A와 C의 개수는 같고 B의 개수를 알려주진 않았어. 거기에 A 4g W를 일러보면 A 4g에다가 B를 이렇게 조금씩 집어넣는 이런 반응을 우리는 첨가 반응이라고 하지. 그때 넣어준 B의 질량과 그 다음 전체 물질의 몰수입니다. 여기는 질량이고 여기도 질량인데 여기만 몰이네. 자, 이런 경우에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간단한 설명 한번 해보면 일단은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는 A와 A로 하면 헷갈릴 수 있으려나? X라는 녀석이 Y라는 녀석과 이렇게 반응해서 그 다음 두 개의 Z라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합시다. 자, 그때 여기에서 전체 변화량은 반응 전 개수가 1, 2, 3에서 2로 변했으니까 전체 변화량 마이너스 1이다. 즉, 개수비가 1대 2대 2일 때 전체 변화량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비례관계라는 것과 자, 그 다음 분자량이 이 녀석이 2고 이 녀석이 4라고 할 때 이때 Y의 분자량은 얼마냐, 분자량 B는 얼마냐 라고 한다면 이때 1몰의 질량이 2인데 1몰 있으니까 너는 2g 반응하는 거고 너의 질량은 얼마인지 모르겠고 너의 질량은 분자량이 4인데 2개 있으니까 8g이 되는 거지. 분자수랑 다르게 우리는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을 해야 되므로 이때 반응한 Y의 질량은 6g이다. 자, 그러면 이때 Y의 분자량은 2개의 질량이 6g이니까 너는 3이구나 라는 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맞죠? 맞지? 자, 그래서 이때 이 분자량, 이 몰수비와 이 질량비, 그 다음 전체 변화량이 모두 비례관계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이 폼을 만들어내는 게 양적 관계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첨가 반응. 일정량의 A에다가 B를 조금씩 집어넣고 있을 때 이 녀석의 개수 B를 나타내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때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그때 힌트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물질의 양, 전체 기체의 부피, 물질의 양, 그리고 넣어준 B의 질량당 전체 물질의 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얘는 0g, 이때 1g, 그때 요거 얼마라고 해볼까? 2g이다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이때 이 부피는 결국에는 몰수에 비례하는 거거든. 그래서 B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이 만약에
2몰 있고 너가 1몰 있고 그 다음 요때 3몰 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갔을 때 누구만 있어? 당연히 A가 있으니까 요게 A의 몰수비, 반응에 참여한 A의 몰수비 부피 위다를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뀌었잖아. 이 지점은 A와 B가 모두 반응해서 C만 있는 지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때 이 부피 B 몰수비는 C의 몰수비다 라는 걸 이렇게 찾아낼 수 있어. 따라서 A와 C의 몰수비는 2대 1이구나. 4대 2라면 약분하면 됩니다. 물론 B까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때 부피 B가 몰수비니까 A와 C는 구했는데 B는 질량이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반응이 종료됐으니까 A가 없어. 따라서 이때 증가한 몰수는 뭐와 같다? 넣어준 B의 질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반응이 끝난 이후에 B를 더 집어넣었더니 2몰 증가했어? 그거는 이 녀석이 1g에 B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B가 2몰 증가한 거야 라고 볼 수가 있고, 이 2몰의 B가 1g이다 라고 한다면 이 1g이 2몰의 B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대 2대 1이다 라고 해서 얘네들의 반응식의 개수를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첨가 반응이거든. 정리하자면 반응 전 아무것도 넣지 않을 땐 A의 개수, 반응이 종결된 때는 C의 개수. B의 질량에 따른 몰수 변화가 B의 몰수, 분자량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 이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4g의 A가 들어있는 곳에 B를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이때 E에서 A가 모두 반응했다. A가 몇 몰 있는지 모르겠어. 질량으로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실험에서 A가 모두 반응했으니까 한 개 반응물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가 모두 반응했는데 B를 더 넣어줬으니까 이때도 A가 모두 반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때 아까 말했지만 반응이 모두 종료됐는데 너 1g을 이렇게 더 집어넣었더니 1몰이 더 증가했다라는 뜻이잖아. 이게 누구라고? B 1g 집어넣었더니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1몰 증가했으니까 B 1몰이 1g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따라서 1g이 B 1몰이다. B의 분자량 B는 1이다. 따라서 5g, 5몰, 4몰, 1몰이다 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전체 몰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전체 몰수, 그 다음 넣어준 B의 질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래프의 모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면 A와 C의 몰수가 같잖아. 개수가 같잖아. 그 말은 요렇게 그래프가 나타난다라는 뜻이야. 이때가 A의 몰수, 그리고 요때가 C의 몰수라고 했는데 같으니까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뜻이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처음 실험 1, B 1몰 1g 집어넣었을 때랑 4몰 4g 집어넣었을 때 전체 몰수가 같고 이때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요때 A가 모두 반응했잖아. A가 모두 반응할 때 그때 전체 기체의 양이 똑같은 거. 그러면은 여기가 실험 2번 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지점이라면 지금 이렇게 넘어가 버리잖아. 그 말은 반응 종결을 지났다는 얘기고요. A가 모두 반응할 때까지는 전체 기체의 양이 똑같아야 된다라는 뜻이지. 따라서 이때 남아있는 것은 이때는 너는 4몰의 C만 이렇게 남아있고 그리고 이 지점이 반응의 종결점인 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4몰의 C가 만들어지려면 4몰의 A가 반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3몰, 여기도 3몰, A는 3몰이 이렇게 있다는 뜻이고 4몰의 질량이 4g이니까 너의 분자량도 1이고 그 다음 A와 B는 1대1의 몰수비로 반응했으니까 너도 1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네. 그쵸? 자, 따라서 얘네들의 질량 B를 나타내보면 너 1g 반응할 때 2g이 되었으니까 C의 분자량은 2다 라는 것도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기억! B는 1이 맞고 B의 분자량은 1이고 C의 분자량 B는 2니까 분자량 B는 2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기체의 부핍이거든. 1번과 3번의 기체의 부핍인데 여기에서 너 C만 4몰이 있었는데 B를 1몰 집어넣으면 반응이 더 안 일어나니까 요 5몰 속에는 4몰의 C와 1몰의 B가 이렇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험 1에서는 몰 수비가 4대1로 있으면 1대1이니까 너가 한 개 반응물이 되겠고, 그러면 A가 1몰 반응할 테니까 1대1이므로 1몰 반응이니까 3A와 그 다음 C도 1몰의 C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4대5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 녀석이 고체 상태다라는 걸 염두를 해둬야 돼. 기체의 부핍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요거 빼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전체 기체의 부피비는 몇 대 몇? 1대 5다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어렵네요. 연습하면 첨가 반응 되게 쉬워. 자, 한번 연습해 보시고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